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제 슬슬 언론에서 오석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런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그러면 버스기사는 좀 박하게 대하고 검사는 대우를 해줘서 특히 봐줬다.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떤 뉴스를 보면 이 뒤에 지나치게 가혹 이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까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연합뉴스에서 어떤 그 사건이 어떤 보도가 이렇게 되면 그대로 베껴 쓰는 곳이 대단히 많죠.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연합뉴스 2022년 8월 3일입니다. 이렇게 이 오석준 후보는 유흥접대 검사에게는 후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명령에는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대형마트 편이고 검사 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사를 볼 때 그렇다. 지금 이거를 보면은 자 2011년 12월에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재판장이었고 800원을 횡령했다고 고속버스 회사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하는 그런 사건에 버스 회사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이죠.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버스 기사는 그 회사에서 17년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로서 하는 일은 이제 뭐 굉장히 익숙해졌겠죠. 굉장히 잘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왜 800원을 가지고 사람을 해고했을까? 뭐 생각하기에 이게 2010년이라고 하더라도 800원이 해고할 만큼 그 큰 돈인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돈이 중요한가? 신뢰관계가 중요한가?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8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변상하고 무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쓰고 뭐 심할서 이러죠. 그런 거 쓰고 또 뭐 정 믿을 수 없다면은 뭐 가까운 사람이 무슨 보증이라도 좀 하고 해서 그냥 일하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피차간에 감정이 서로 안 좋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보다 싶기는 하죠. 그래 요금을 받았는데 6,400원 중에 6,000원만 회사에 납부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일을 했다. 이거를 뉴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겼다. 그래 총 800원을 횡령했다. 그래서 별로 잘못하지도 않은 거다. 이런 느낌을 그 독자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고 6,400원 중에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해서 이 400원씩을 회사 돈이죠. 회사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횡령했다. 빼돌렸다. 이 부분만큼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바른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A씨가 그러면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아주 나빠서
17년이나 일하던 사람을 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잘랐다. 이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혹시 좀 억센 근로자였던가 그렇게 보이는 게 바로 싸우자 하고 나왔다 하는 것이죠. 해고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노조하고 관계해서 이게 이제 좋게 풀리기는 어렵겠구나. 요 단계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방노동위, 그다음에 중앙노동위 다 하는 소리가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정을 했답니다. 자, 이것만큼은 근거가 없죠. 과도했다라든지 좀 그 사정을 참작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이 관행상 묵인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묵인되지 되는 것으로 오인까지 했다. 17년간 회사 다녔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라는 것이 이거는 너무 세고 그리고 이거는 편파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회사도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이죠.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형사법원에서 횡령의 유죄 무죄를 800원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이었다. 이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지금 대법관 후보가 된 이 판사가 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이겁니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 요금, 그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그 신뢰는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 사이에 그 기본적인 신뢰다. 따라서 해고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목에서 겨우 800원 때문에 사람을 해고했느냐? 이게 이제 강하게 남아 있으니까 재판부의 말은 맞는데 과연 800원으로 그렇게 해도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좀 안 되고 있죠. 이제 재판부에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따진 것이죠.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에 불과하다. 그런데 6,400원 중에 400원을 가져가 버리면 이 400원은 요금의 6.25%다. 그래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따지기는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서가 아니고 어쨌든 그게 100원이 됐든 400원이 됐든 남의 돈을 빼돌려서 가져갔다는 것은 좋지 않고 그게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마 재판부는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당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부당한가 부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는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들어갔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좀 사정을 봐달라, 정상 참작해달라 이랬으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 재판부는 400원씩 800원, 그러니까 두 차례 800원이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따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신뢰를, 노사 간의 신뢰를 깼다. 횡령, 돈을 빼돌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반박 불가입니다. 다만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하는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째서 곧장 해고로 갔는가. 그 다음에 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퉜는가. 노동위원회는 왜 그 회사가 잘못했다. 돈을 빼돌리는 게 관행상 묵인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상식에 반하는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버스 회사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돈을 빼돌리는, 요금을 빼돌리는 운전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까지 간 거죠. 재판부라는 게 이 시스템이 그렇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버스 회사가 부당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안 됐다 뿐이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노사 합의서에 있는 이 수익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손 든 겁니다. 처음부터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800원 훔쳤다고, 800원 훔친 것보다 더하죠 사실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거는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은 전후 사정이 좀 불분명하고 우리가 보기에 서로 지나치게 싸웠다 싶기는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의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 제목을 보면 이 판사는 유흥주점에 접대받는 것을 그렇게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겁니다.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변호사, 그런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았다. 일단 접대를 받으면 안 되죠. 그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한 당사자가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이거 징계 취소해달라 하는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자, 요거는 부당하다가 아니고 이제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쪽으로 보이죠.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설명이 복잡합니다. 이 징계 받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2009년에 불법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술값 등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그러면 4차례면 한 달에 한 21만, 한 차례에 21만 원 정도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유흥,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서 한 차례에 21만 원 정도, 2009년이니까 뭐 그런 그 접대를 받았다. 뭐 말할 거 없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2012년 4월에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래, 바로 이 징계받은 사람이 수사한 사건을 총 9건을 수임했다. 관계가 좀 의심이 막 생기죠. 이러면 뭔가 막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술자리는 7차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이죠. 앞에는 4차례, 합해서 85만 원인데, 요 밑에는 7차례 해서 총 855만 원. 그런데 이제 사람 수대로 나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 수대로 나누니까, 이 사람이 한 85만 원 정도 향응을 받았다. 그렇게 본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도 행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문제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또 2009년인데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부분은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없죠. 또 이 검사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것까지 다 걸려야만 접대받은 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자초지종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의 검사라면,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형사 사법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접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그 업무와 관계된, 직접 관계되든 말든 형사 사법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렇게 접대를 받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도했다 했던 것이 2심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이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결국은 그 공무원 계통에서, 그 조직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이것도 좀 과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도 문제가 있긴 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를 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상습범이 되겠죠. 그러면 또 징계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대법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때 어느 쪽에 확 기울어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